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사한 영어 교과서 본문 5, 5가 본문 5입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돼야 되는지. How can it be that if we feel more positive toward people for whom we do favors? How can it be? 어떨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How can it be? 어떨까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느낀다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호의를 갖다가 베푼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그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정도가 되겠죠. How can it be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그럴까요? 그죠? How can it be that 데디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뜻입니다. 자, 이 표현 하나 알아두세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뭐가 그럴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 feel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거죠. 이게 보호입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뭘 향해서? 이것을 향해서, 요런 사람을 향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런 사람들이죠. for whom. 그죠? 전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우리가 호의를 갖다가 베푸는 거죠.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뒷부분을 갖다가 한번 두 문장을 나눠본다면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 people을 여기 whom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뒤에 for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 people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지 그걸 보면 전치사 for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뒤에다 넣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요 whom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이거 호의란 뜻입니다.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호의를 베풉니다. We do favors. 그 다음에 for 누구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호의를 베풉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For them. 원래 이런 문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요 문장과 그죠? 요 단어와 요 단어가 선행사가 공통이어서 얘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whom으로 바뀐 다음에 얘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거죠. whom으로 바뀐 다음에 이해하겠죠? 자, 이렇게 나간 다음에 그러면 for는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for whom도 되고 앞에는 whom만 쓰고 어떻게 for가 뒤에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for가 너 내 목적어인데 왜 혼자 나가니 하고 for가 앞으로 나가는 거 선생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for that은 된다? 아니요. for that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that은 되지 않는다. 이건 진짜 여러 번 했습니다. 또는 for를 어떻게 두고 for를 뒤에다 두고 whom만 앞으로 나갔을 때 지금 이 for가 없는 거죠. 뒤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 that으로 바꿨을 수 있고 그죠? 생략도 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는 who로도 쓸 수 있으니 요게 다 된다는 것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건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하도 많이 해서. 자, it is because of what psychologists refer to as cognitive dissonance.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뭐 때문이다. 그죠?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due to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그죠? thanks to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뭐뭐 덕분입니다. 뭐뭐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얘도 별표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언급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refer to. 자, 뭐로서 언급하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로서 언급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인지 부조화로서 언급하는 것. 이게 what이냐 대시냐? 지금 이건 what절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전치사 오부의 목적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명사절이니까 대절도 나올 수 있는데 what절과 대절의 차이는 그쵸. what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뭔가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어디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것 이게 요렇게 앞으로 나오는 요런 형태가 돼야죠. 즉 뒤에가 불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at은 뒤에가 완전해야 되니까 뒷문장을 파악해 보면 심리학자들이 가리키다 언급하다죠. A를 B로서 가리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가 없는 게 보이죠. 인지 부조화 이게 부조화라는 뜻입니다.
커그니티브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 뭐 모의고사에 단골 출제고 수능 단골 출제고 모르면 안 되는 필수 단어입니다. 인지 부조화로서 심리학자들이 언급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원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이 조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이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to 부정사가 목적보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To be in harmony. 그죠? 조화를 이루다. 뭔가를 일치를 이루다 이런 뜻이죠. 조화를 이루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어로 to 부정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또는 우리가 뭔가 돈을 투자한 것, 그 투자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투자했으니까 그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에도 잘 될 거야. 그랑 비슷한 건데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뭘 했습니까?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어때?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요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우린 괴로워하는 겁니다. 따라서 호의를 베풀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좋은 감정이 거기에 대해서 따라와야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고 조화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의 내용과 함께 우리가 평소에는 기분이 안 좋았더라도 그 사람의 뭔가의 부탁에 의해서 호의를 베풀고 나면 내 생각이 그 사람에 대해 조금 좋게 바뀌는 겁니다. 뭐 완전히 좋게까지는 안 바뀌더라도 여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어떤 무언가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 무언가를 할 때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 보이죠? 예. 뒤에가 벼야 된다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like의 목적어 없는 거 보이시죠? 여기 앞으로 이렇게 나간 거죠. 얘랑 같아서 이제 이 시스템 알겠죠?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간 거. 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무언가를 할 때 그 균형이 이 마음속의 균형, 이 균형은 행동과 어떤 것,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죠. 그것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야. 신기한 게 이 인지 부조화 상태가 되면 내가 잘못한 건 없잖아. 내가 싫어해도 내가 좋은 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 수 있잖아. 근데 계속 여전히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좀 뭔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죠? unhappy, uncomfortable이죠. 이해되시겠죠? There is conflict. 만약 충돌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사이에 즉 인지 부조화 상태에 있다면 만약 이것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바꿀 겁니다. 그죠? 뭘 바꾸냐면 one or the other. 그죠?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A라든지 또는 나머지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거는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또는 그 중에 나머지 아시겠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게 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갈등을 이건 완화하다, 경감시키다 하죠. 완화하다, 경감시키다. 그러니까 줄이다는 뜻이죠. 그죠? 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어려운 단어도 이런 단어도 있어요. 알겠죠? 완화하다, 경감시키다 이런 단어도 있어요. 물론 아주 쉽게는 reduce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줄이기 위해서. 알겠죠? 감소시키기 위해서 decrease 이런 것 됩니다. 그 갈등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경감시키기 위해서 어떤 하나 또는 나머지 하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D1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D1 or the other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that or this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the former or the latter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뭐냐면요. 얘네들은 전자고 얘네들은 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전자, 후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이 D1 특히 D1, the other와 one or the other 이 차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는 두 개 중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얘는 전자 후자가 아니라 두 개가 있으면 요거는 D1, the other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또는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D1, the other는 전자 후자로 표현한 거고 같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시면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프랭클린이 자신을 싫어하는 정치인에게 자신에게 호의로운 상태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죠. 책 하나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 책은 그렇게 큰 빌려주는 건 큰 건 아니니까, 그죠? 뭐 원수지간이 아닌 이상은 뭐 그것도 같은 국회의원이니까 빌려주겠죠. 호의를 베품으로써 생각이 좀 바뀐 거죠.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자신에 대한 그 감정 상태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건 참 신기합니다. 프랭클린에게, 그죠? 이것을 빌려준 후에 누가 빌려줬어요? 빌려주다죠. 프랭클린의 적이죠. 상대방 빌려준 후에 프랭클린의 적은 경험하게 됩니다. undergo의 뜻이죠. 무엇을 겪다, 경험하다. 과거니까 underwent가 되겠네요. 그죠? 또는 go through, went through 이렇게 되겠죠. 무엇을 경험하다. 뭘 경험하게 되면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앞에 부분은요, 이 애프터는 생략이 가능하죠. 왜? 원래 어떤 거냐면 after 분사구문 일종한 거죠. after he 그가, 그죠? 그가 뭐 한 후에 lent 빌려준 후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after 지워 he랑 프랭클린스 이놈이랑 같아 지워 랜딩으로 바뀐 건데 가끔 얘를 그냥 둘 때가 있어요. 삭제 안 하고. 뭐 하기 위해서 그냥 합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뭐 했을 때도 아니고 뭐한 다면도 아니고 뭐한 후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해되겠죠? 분사구문에서 강조를 위해서 접속사를 그대로 둔 상태다. 그는요 느꼈습니다. 트러블을 느꼈습니다. 그죠? 뭔가 불편함을 느낀 거죠. 아까 얘기한 unhappy 또는 uncomfortable이 되겠죠. 불편함을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인지 부조화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가 무언가 좋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something, anything 얘는 nice something이 아니라 뒤에서 꾸며주죠. 형용사가 something nice. 어떤 사람에게 그가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역시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졌고, 아니 목적어가 빠졌고, 이게 목적 원래 얘랑 같아서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나가 있는데 that 같은 걸로 나가 있겠죠? 지금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으로 여기까지죠? 자, 여기 가보시면 feeling anxious 또 분사구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지 않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has to find. 자, 어떤 길을 찾아야 됐냐? 요런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길이야? resolve. 해결하기 위한 길을 찾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의 감정이죠. 그의 감정을 갖다가 해결하고 풀기 위한, 그죠? 그의 감정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resolve는 풀다 해결하다. 세틀 써도 될 것 같아요. 풀다 해결하다가 이 세틀도 풀다 해결하다의 뜻이 있죠. 그의 감정을 갖다가 풀기 위한, 그죠? 그런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as, he, 그 다음 전체 시제가 과거니까 felt,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feeling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별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길은 이게 주어죠. 뭐가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가 깁니다. 주어가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별거 아니죠. 주어가 길어진 이유는 이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전 용법이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포힘 때문에 조금 특히 길어지게 보이는 겁니다. 얘가 뭡니까?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포프라 사람이잖아요. 그가 그것을 하는 가장 쉬운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뭐를 바꾸는 거야? 요런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명사 나왔으니까 다 보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호인데 여전히 얘가 동사로서의 성질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왜?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얘네들은 분사는 준동사에 해당하니까. 그럼 보호 파트를 다시 나누면 얘가 목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프랭클린에 관해서 그가 생각하는 방식을 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요 how는 의문사보다는 앞에 더 way가 알겠죠? 생략되어 있는, 즉
관계부사. the way how는 나란히 못 쓰죠. 관계부사를 보는 게 해석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가 프랭클린에 관해서 생각하는 그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He justified. 그렇죠? 이때 how는 당연히 뭘로 바꿨을 수 있어요? 대수로 바꿨을 수 있는 건 알죠? 근데 대수로 바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the way를 나란히 써줘야 됩니다. 이때는 the way를 생략해주고 요것만 대수로 관계부사 how를 대수로 바꿔줄 수는 없어요. the way how는 나란히 못 쓰지만 the way 대신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는 뭐 이것도 돼요. 그럼 여러 번 한 거죠. the way that 한번 써줘 볼게요. 그 다음에 the way 하고 how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이치나 by which로 바꿨을 수 있죠. 네, 이것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는 정당화했습니다. 그죠? 뭘 정당화했냐면 자, justify가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했네요. 나도 이거는 justify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건 나도 잘 인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죠. 호의를 베푼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됐죠? 이건 정당화하다. justify 하면요. 자, 뭐함으로써 그 자신에게 뭐뭐에게 이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이게 수단을 나타내죠. 뭐뭐 함으로써 정당화한 겁니다. 프랭클린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죠? 이게 지금 다 수식어입니다. 뭐뭐로서 전명구니까. 여전히 동사로서의 성질이 살아남아 있으니 전사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에 뭐뭐에게 동사로서의 성질로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서도 대절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프랭클린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호의를 베푼 걸 정당화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죠? Not after all and 여기서는 여기까지 끊어야겠네요. after all이 따로 새로 시작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건 무엇보다죠. 무엇보다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확신시켰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세요?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는 정당화하고 그리고 납득시켰습니다. 뭐뭐에게 뭐뭇을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를 납득시켜요? 자신에게 이러한 사실을 납득시켰습니다. 그가 실제로 프랭클린을 좋아한다 라고 설득한 겁니다. 설득하다, 납득하다. 여기 조심할 게 은근히 숨어있는 포인트가 여기 힘쓰면 안 되죠. 왜? 여기 주어를 갖다가 뭘 받고 있으니까 여기 주어를 다시 받고 있으니까 he convinced him 이러면 안 되고 he convinced himself가 돼야죠.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Is there someone? 별표 문장입니다. 뭐 때문에? 역시 아까 포음처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would like to 하면 뭐뭐 하고 싶다죠. have a better relationship 조금 더 좋은 관계죠. 이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싶은 would like to는 뜻이 뭐겠습니까? woul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다다 want의 뜻입니다. wish to의 뜻이에요. 물론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아시겠죠? wish to의 뜻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관계를 가지고 싶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한다? someone을 여기다 넣어줘라. 알겠죠? 그럼 뒤에 들어갈 때 someone이 with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보시면 되죠. 이건 당연히 누가 봐도 with가 필요합니다. 왜? 이게 주어고 would like to have가 동사고 이게 목적어면 힘이 따로 뭐 단독으로 들어가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with가 필요해 전면구가 돼야죠. 그와 누구누구와 더 나은 관계를 가지다.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뀐 겁니까? 힘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가 있는 거죠. with는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자, 이랬을 때 역시 또 별표입니다. try ing와 try 투부정사는 좀 다르죠.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try ing는 시험 삼아 해봐라. 해보는 거죠. 자, 시험 삼아서 뭐뭇을 해보다. 뭐를 해봐요? 그 사람에게 그죠? 뭐뭐에게 이 사람에게 작은 호의 ask A for B입니다. A에게 B를 요청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죠. A에게 B를 요청하다, 요구하다. 요구해봐라 이겁니다. 작은 호의를. 예를 들어서 such as lending you 뭐뭐와 같은 이죠.
빌려주는 것 같은. 여기 왜 ing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as가 전치사니까. 당신에게 뭐를 빌려줘요? 연필 좀 빌려줘 볼래? 그죠? 또는 watching your back. 당신의 뭐를 갖다가 여기도 ing가 이렇게 나온 거죠. as 다음에 대등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뭐와 뭐가 대등하게 연결되고 있어요? 얘랑 대등하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당신의 가방을 어떻게 지켜달라고. 당신이 레스트룸 하면 화장실에 간 동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화장실에 간 동안 당신의 가방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 같은, 또는 당신에게 당신의 펜스를 갖다가 당신에게 펜스를 갖다 빌려줌으로써와 같은 작은 호의를 요청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see if 그 다음에 그들의 감정이 한번 봐보세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라 이겁니다. 요거인지 아닌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들의 감정, 그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if절에서 이건 whether절이죠. 뭐뭐인지 아닌지. 당신을 향한 그들의 감정이 이건 변화되다란 자동사입니다. 변화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됐죠? 아마도 the chances are 여기 that 같은 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 chances are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것 별표 문장이네요. they가 가리키는 건 여기서는 그들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그렇죠. 그들의 감정이죠. 그들의 감정이 여기 뒤에는 뭐가 빠진 겁니까? change가 빠져 있는 거죠. 변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변화될 겁니다. 아마도 이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통 많이 쓰죠. the chances are도 많이 쓰지만 it is likely that 아마도 이럴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것들이 그들의 감정이 they 그죠? will 이렇게 써도 되죠. 아마도 이럴 것 같습니다. chances are that it is likely that 되셨죠? 자, 본문 4는 짱짱하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요번에 5가가 좋습니다. 5가에서 문제가 만약 5가 6가 시험에 들어간다면 5가에서 한 문제가 더 나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5가 내용이 좋고 5가는 배경지식으로 이야기해도 5에 대한 배경지식, 수능 독해 배경지식으로 해도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왜? 수능 독해가 어려운 점은 나중에 EBS라든지 고3 모의고사 수능 같은 거 가면 한글을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글이 어려워요. 즉 해석이 내용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단골 중에 단골이 인지 부조화입니다. 뭐예요? Cognitive dissonance. 알겠죠? 방금 얘기한 거.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Cognitive dissonance는 요거와 관련해서 요걸 베이스로 해서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경 지식으로도 아주 좋은 그런 지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두면 이 지문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관은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 강의가 5가 강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없죠? 뒤에는. 요거 잘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문형 분석. 그죠? 그 다음에 직독. 영작이 제일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 이게 뭐냐? 그냥 제일 중요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정리 잘 하세요.